분석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리기 전에 좋아요 또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또는 저한테 힘이 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체력이 더 빨리 올라와서 이것 또한 녹화를 미리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체력이 더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CCI 플러스 파라볼릭 부분에 대한 기초 초보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I에 대해서 개념 일단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이제 이분이 만들었고요. 이분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주가 평균과 현재 주가 사이의 편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값이 높게 나오면 현재 주가 수준이 주가 평균과 비교를 해서 높다.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치값으로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100은 과매수, 마이너스 100은 과매도라고 얘기를 해서 읽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준점은 영선으로 기준을 얘기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지표 부분은 특히 제일 자주 쓰는 쪽은 선물 또는 옵션 쪽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파라볼릭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볼릭 본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가 추세를 활용하는 자동 매매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또 파라볼릭 선이 가격과 만나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청산함과 동시에 반대 방향의 신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어렵고 그냥 그림 보시면 쉬워요. 이게 이제 주가 차트 모양 그리고 이게 파라볼릭 여기 만났어 매도 여기서 또 만났어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차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치면 이제 여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를 보신다고 치면 이제 이 점선이 지금 보이시죠? 이 점선 수많은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점선들 그렇죠? 이 수많은 점선들이 아마 보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많은 점선 부분에 있었을 때 보이시면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냐? 이 지표를 누르게 됩니다. 이 지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지표를 누르게 된다고 치면 이 지표를 누르게 돼요. 그럼 이 지표 부분을 눌렀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냐? 오른쪽 가장 중단 상단 쪽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까지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색깔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놓고 일단 세팅을 했고요. 이 기본값으로 놓고 세팅을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그려지냐 라고 본다고 치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무수한 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무수한 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난 시점대가 끝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다가 여기서 만났죠. 그러니까는 다시 이쪽으로 또 밖에서 흘러가는 형태. 그리고 여기 지금 점 보이시나요? 4시간짜리인데 점 보이시나요? 점 보이시죠?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땡겨. 점 보이시죠?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이 점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처럼 이런 점이 하나가 찍혔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끝났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바뀌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여기에 있는 표 자체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랑 있는 갭 차이가 나잖아요. 계속 좁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좁아지고 있잖아요. 좁아지면 앞으로 변화가 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이 벽 차이가 곧 있으면 앞으로 변화를 또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비트캐시이긴 하지만요. 보면 정말 이 점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몇 시간 동안은 계속 흐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신다로 치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락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라볼릭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필히 오차 범위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차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주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거 하나로만 보기에는 다소 오차 범위가 좀 커지기 때문에 다른 거와 약간 좀 섞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한다고 치면, 팁으로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바뀌는 시점대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매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본의 이해도가 확실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점 최소한 2개 이상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 갖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은 보셔야 돼요. 2개 이상 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I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측 상단 부분에 있었을 때 우측 상단 부분 지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 왼쪽 상단 중앙 지점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값 부분, 원하는 값 대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팅을 하게 된다고 치면 저는 일단 기본값 대비로 넣고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100이 있고 마이너스 100이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의 차이점이 뭐냐? 쉬웁니다. 플러스 100이 나왔으면 과열 구간이구나. 마이너스 100에 한번 찍고 나왔다. 가장 저점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그러면 어떨 때 사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보편적인 부분은 아래 한번 띄우고 위에 한번 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래 한번 띄우고 위에 한번 나오던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차되면서 띄우는 게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인 흐름이. 물론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0점 기준선에 근접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흘러버리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먹을 수가 있냐라고 보신다고 치면, 기준선이 아까 뭐라고 했죠?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에서 올라오는 패턴에서 50, 50을 잡고, 기본가 50, 50을 잡고 보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 중에 뭐냐? 이렇게 약간의 거짓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거짓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50에 약간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면 약간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담가 볼까 해도 과열 구간에서 조금 더 과열이 안 나왔으면은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여기도 골이 그 이상 더 크지 않았다고 치면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패턴의 흐름 있었을 때도 50을 약간 넘어가는 시점대가 나왔다라고 담가볼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 50 밑으로 꺾였다라고 치면은 담그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하고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이거 하나로만, 주의사항은 이거 하나로만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이거 부분을 쓰려고 한다고 치면 다른 지표와 좀 결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CCI 자체가 좀 쓸만하긴 하더라도 저는 연습을 좀 많이 안 해봤고,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갖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ACD나 그 다음에 RSI를 좀 많이 다져놓은 상태에서 좀 더 내가 다른 새로운 걸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건 좋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표도 팁을 하나를 더 드린다고 치면, 최소한의 지표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섞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뜨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파라볼릭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도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2개에서 3가지 이상 나왔을 때를 본다고 치면, 방어할 수 있을 만한 3가지 부분이 다 뭐 보완되는 부분을 다 보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 가지만 본다라고 치면 또한 약간의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물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이렇게 흘리는데 여기서 약간 올라가다가 기준점 하다가 이탈을 해버렸어. 그러면 나도 망해버린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은 항상 탄탄해야 된다. 수학적 개념을 보신다라고 하면 수학의 정석 아시죠? 정석을 보실 때도 기초가 없으면 정석을 풀 수가 없듯이, 기본 이동평균선에 뭐 예를 들어서 영망치가 위에 있었을 때와 영망치가 이 아래에 있었을 때 부분 해석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에 대한 흐름,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 그리고 각 하나의 막대 차트의 흐름의 해석, 이런 기본적인 해석이 다 돼야 돼요. 거래량 보는 해석, 이런 게 다 해석이 돼야지 좀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캐시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시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점 했는데 A랑 마주쳤죠. 그리고 CCI 기준에서도 지금 0.0점 기준에서 지금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확인을 못 해보긴 했지만 거의 50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50 밑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더 추락해 볼 확률이 높겠구나,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치면 기본적인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흐르는 자리이네. 아직까지도 시간대별로도 아직 흐르고 있는 추세이네. 그런데도 아직 흐르고 있고 N은 지평선이면 뭐가 맞을까요? 라고 얘기했죠. 저번에는 121선 부분으로 했었을 때 A가 어느 정도 121선이 지평선을 좀 끄어줘야 어느 정도 안착 라인을 볼 수 있다라고 저번에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기본기 부분,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기준에서도 얘기를 했죠. 흘렀을 때 중심선 이상 만나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51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볼뱅 중심선을 만약에 뚫려고 하면서 볼뱅 기준에서 이게 좁아지는 형태가 나온다고 치면 변화의 변고점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 나서 풀이를 해야 어느 정도 맞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맞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기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치시면 뭐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또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댓글 또는 저한테 힘이 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